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연말인데 공기도 많이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또 이제 계절감도 많이 바뀌었는데 혹시 연말 계획이 차쌤 어떻게 되시나요? 뭐 연말에도 요즘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네.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저는 뭐 웬만하면 이제 사천에 가서 따뜻한 데 가서 좀 보내고 올까 합니다. 아, 촬영 전에 아까 또 영화 볼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혹시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 사천 그 삼천포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가 보이는 조그마한 영화관이 있습니다. 네. 한 20명 정도 앉아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가족끼리 가면 아주 좋습니다. 아, 정말 낭만적일 것 같은데 혹시 2021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건 있으세요? 2021년에는 어디 좀 조용한 데 온천지 같은 데서 네. 보냈으면 하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많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2018년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 판단이 하나 나와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 진범을 찾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DNA 채취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DNA 채취 규정에 대해서 이제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였었나요? 예, 이제 제가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설치되었을 때 네. 제일 먼저 이제 판사로서 파견돼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초기 단기에 이제 정착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기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근데 DNA 채취 규정은 이제 DNA라는 것이 사실 이제 과학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채취해서 범죄 예방과 또 수사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은 좋지만 또 그 절차가 또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적용되던 법률이 그와 같은 적법 절차를 제대로 충족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피고인들이 이제 다투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까지 이제 심리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네네. 점점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예,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권 침해는 이것도 그 개인의 정보니까 네. 국가가 함부로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무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법률의 경우에 과연 그러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제 피고인들이 뭐 살인이나 뭐 강도나 이런 것은 좋은데 우리는 그냥 노동운동을 하다가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인데 무슨 재범의 우려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채취하느냐 네. 하고 이제 헌법 그 재판소에다가 이제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강력 범죄는 아닌데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법 조문 자체로는 특수 목적의 건조물 침입하면 흉기를 휴대하고 가니까 다 같이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데 그런 이제 어떤 강력 범죄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네. 우리가 이런 죄를 뭐 다시 저지를 이유도 없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채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이 너무 과잉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렸나요? 예,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는 네. 다수 소리가 소수서에 나눠졌습니다. 이제 소수 의견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지도 따져보지 않고 네. 일률적으로 채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제 위헌 의견을 냈고 네. 이제 다수 의견은 어차피 이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이제 채취를 하는 것인데 영장 발부 단계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심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률에 꼭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제 현실적인 실무에서는 다 이제 그것까지도 판사가 고려해서 하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합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네, 그거는 법을 불합치 바꿔야 결정을 되잖아요. 내린 것은 이제 다른 또 두 번째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장은 이제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은 예전에는 서류심사만 했는데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돼서 네. 반드시 이제 그 대상자가 판사를 만나서 자기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우리 신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니까 그 이제
채취 대상자가 판사 앞에 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다.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이 엇갈리긴 했지만 그것은 영장하고는 다르다. 구속 네. 영장은 신체 자유를 완전히 구속하는 것이고 이거는 일부 그냥 자료만 채취하는 것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뭐 어쨌든 그 이제 채취자한테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이제 다수고 또 이제 가서 영장을 발부했다 하더라도 영장이 잘못됐다 하고 다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불복 절차도 없다. 이제 이런 것을 주장을 했으니 그것이 이제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잘못이기는 이제 헌법에 맞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률 조항을 효력을 이제 없애버리면은 네. 채취 자체를 못하니까 그러면 입법에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 기간 동안은 치안 유지가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그냥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법률이 없어지니까 네. 입법자한테 이제 얼마의 기간 동안 유예를 두고 그때까지 개정을 하라. 네. 그때까지 안 하면은 이제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지만 개정하면은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시행하면 된다 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개념이 사실 낯선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초기에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그 이제 헌법연구원을 하면서 그때 이제 소장님도 독일, 일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좀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 무효 선언을 하는 위헌 선언도 있고 이것처럼 이제 헌법에 맞지 않다는 정도의 선언만 해가지고 입법으로 개선할 여지를 두자 이런 것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로 그때 연구가 되어서 이제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 자체는 괜찮으니까 절차만 보완을 하자 그래서 이제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도 좀 보장이 그렇죠. 되고 그 뒤에 이제 불복 법이 절차도. 개정돼서 이제 네. 그거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아, 너무 신기하네요. 이제 초창기 헌법재판소 초창기 멤버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헌법 불합치 네. 선언을 한 것이 이게 참 네. 저도 참 아주 다행이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아, 네. 그래서 헌법 불합치라는 거를 또 만드신 예, 또 그렇죠. 계기가 예, 또 예, 된 예, 것도 있고. 그러면은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예전에 이제 또 낙태가 죄인가 죄 아닌가 이런 거를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적도 있고 예. 또 이것도 DNA 채취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입법이 또 개정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기간 안에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딜레마죠. 네. 이제 그걸 고쳐주면은 다 스무스하게 되는데 네.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고치고 그런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해서가 있죠. 근데 이제 법에 따라서는 당장 입법의 공백이 생기면은 고르는 법도 있고 네. 뭐 공백은 있더라도 그런 케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기간은 참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뭐 보조금을 준다 네. 이런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왜 나는 주고 저 사람은 안 주느냐 하고 평등에 어긋난다 해서 네. 이제 헌법소원을 내가 평등에 어긋난다는 결론이 나서 고쳐라. 근데 당장 무효라고 하면 받는 사람도 못 받으니까 네. 이 사람까지 넣어서 줄 것인지 다 안 줄 것인지 뭐 그런 것은 이제 국회가 입법자가 결정을 넣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하라고는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헌법 불합치를 하는데 그래도 안 고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못 받게 되죠. 그런 이제 딜레마.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이제 공무원 보수법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네. 드는데 그 보수법을 당장 무효화시키면은 당장 월급을 못 주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 불합치를 해서 고치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고치면 어떻게 하느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이니까 이제 결국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그 여론을 반영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뭐 그렇게 아마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있었나요?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생기는 사안은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네. 이제 이 기한까지 못 고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아마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래서 국회에서도 항상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건 다행히 네. 뭐 그 법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빈번하고 온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네, 개정을 해야 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그건 요번 이제 헌법재판소 그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입법자는 언제까지 개정하라 이렇게 해서 네. 그 표현을 입법자라고 하고 입법자라고 있습니다. 하죠. 우리가 네. 보통 법률을 하면 국회가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사실 법률은 이제 행정부하고 국회가 합동해서 고치거든요. 네. 개정, 제정. 왜냐하면 이제 제안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부에 있고 또 이제 통과는 국회를 하지만 또 공포는 또 행정부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입법부와 행정부 합쳐서 입법자라는 이제 개념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네. 국회도 우리 책임이다 100% 아니다. 행정부도 100% 아니다 이렇게 이제 미룰 수도 있는데 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우리 헌법 제도와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제 합동 작업이다 이렇게 네. 봐서 입법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아주 특수한데 별로 주의를 안 하시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 그러네요. 예. 입법자라고 하면은 이제 뭐 법안을 개정한다든지 이러면 보통 국회의 그렇죠. 몫으로만 예, 생각을 예, 하는데 예. 사실 그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입법자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는 예, 거다. 그렇습니다. 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그 DNA 채취 이 규정 관련해서 혹시 차쌤의 의견 혹시 어떠세요? 아 저는 뭐 네, 당연히 이제 이와 같은 규정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보완해서 또 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무고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과학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형사 사법이 훨씬 더 이제 명쾌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죠.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초임 법관실 이럴 때 살인 사건 나면은 피해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증거 찾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시체는 모든 것을 다 말한다 하고 법의학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옛날에 유죄 무죄 왔다 갔다 한 것은 또 그 법의학이라고 해서 100%만 그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건이 생기가 했는데 이제 이런 DNA 같은 것은 이제 거의 뭐 99.999%라고 하니까 네. 이제 아주 이제 좀 형사사법에서도 획기적인 이제 그 증거 능력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DNA 채취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셨는데 이제 형사 사법 체계 같은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